순천에서 그, 그 평생교육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는 평생교육사이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미래교육지구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제목으로 주셨어요. 예, 미래교육지구와 평생교육이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전에 마을교육 공동체와 평생교육에 대한 주제로는 여러 번 뭐 이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혁신교육지구와 또 그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시행해오고 있는 이제 미래교육지구가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특히나 순천에서는 이 미래교육지구가 평생교육과 닿아서 어떤 의미로 또 이제 3년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차인데 앞으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에게 그 주어졌던 의미와 또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의 교육을 상상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뭐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교육을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사회는 어떤 인재,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존의 사실 산업시대 때는 이제 주어진 어떤 정답을 잘 찾아내는 사람, 예. 많은 것을 알아서 그 많이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잘 제시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사실 되게 변동적이고 또 모호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되게 정보화된 시대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생각했던 인재가 가 아니라 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 자체, 그러니까 과제를 발굴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는 사람이 더 사실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보는 그 사실 잘 그 인터넷이나 뭐 정보화 시대에 잘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어, 그 지식을 많이 이제 그 습득해서 정보를 이제 아는 것보다 어, 그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성찰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배울 것도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의 교육이 어,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들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와 혁신교육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성적인 어떤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마을을 만나고 어,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그 뭐 협동하고 공동체를 배우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그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좀 전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평생교육이나 다른 분야의 교육과의 목표와도 사실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 교육이 좀더
지역사회에 맞닿아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재를 기르느냐에 대해서 그전에는 순천도 오랫동안 교육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아까 말했던 산업시대에 아주 그 영재를 길러내서 서울로 보내는 교육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좀 더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지역의 어떤 생태와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과제와 의미를 발굴할 줄 아는 사람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즘 말하는 인재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최근에 저희가 오랫동안 정담회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어, 그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 안에서 좀 발굴되었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순천이 지금 생태도시라는 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생태도시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순천만 습지를 되살리는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원을 만들고 또 습지를 살려서 순천 하면은 정원의 도시이고 또 그 모든 어떤 관광이나 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발전의 논리로서 그 도시를 개발하고 또 그 도시의 방향이 뭔가 산업으로 이렇게 갔다면은 지금의 순천의 모습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대의 인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누군가가 순천의 생태, 순천의 습지에 대해서 좀 가치를 그 가치를 좀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순천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의 그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 지식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그런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협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어, 지속적으로 또 그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을교육 공동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는 지역의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좀 그러면 같이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제 수직적 측면에서의 모든 생애 교육 그리고 뭐 학교 교육부터 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제 수평적 측면의 모든 형식과 무형식을 포함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해서 최근에는 시민이나 공동체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목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의 어떤 목표를 좀 점검해 보면 어, 그 개인의 학습을 그냥 개인이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까지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들도 면면히 잘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통합부터 해서 경제 발전, 뭐 일자리 창출, 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또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거, 예. 이러한 이제 지역 평생 교육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평생 교육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커다랗게 그 학습의 사기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한 학습, 또 행하기 위한 학습, 또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평생학습에서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습을 어, 면면히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마을교육 공동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커다랗게 사실 지역을 잘 아는 로컬형 인재를 기르는 거,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변화 대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협동하는 사람, 그리고 배움과 삶을 조화시키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존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교육을 끌어내어서 이런 목적을 심화한 교육,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배움의 주체가 좀 더 넓어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을 그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어, 그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앞서 사실 이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이제 평생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평생교육을 성인교육 측면으로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은 결국에는 어, 그 성인교육 쪽으로만 해왔습니다. 앞서 한 6년 가까이는 이제 그 업무만 하다가 어, 그 지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가 그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마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과 마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마을에서의 그런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니 만든다기보다는 육성하는 일을 쭉 해왔었는데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와 좀 그 위에서 보기에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 평생교육 업무만을 쭉 해오다가 느꼈던 한계를 뭔가 좀 깨는 듯한 예,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평생교육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육의 주된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결국은 민주시민 그리고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뭐 그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그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성인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고민했을 때 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 예. 그, 그 앞서 뭐 그 어릴 때부터 쭉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청년일 때에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급속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사실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너무 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네 일 내 일로 분절적으로 좀 생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또 개인적인 반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봤을 때 결국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은
이제 그 평생교육에서 늘 얘기해왔던 그 생애에서 앞서 그 생애에 대한 사실 평생교육 업무로 저는 해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마을에서의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의 면면을 보면 지향점이나 주체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 정책들이 막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뭐 학습 동아리라든지 뭐 학습 마을, 행복학센터, 학습 등대, 학습 카페 뭐 이런 이름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분들의 주요 목표는 마을 안에서 어떤 목표 비전을 가진 학습 공동체로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학습을 통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 분들에 대한 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 그 학습 비전이 아이 교육에 있으면 말 그대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의 방식이나 또 그 장소나 뭐 이런 것이 크게 다르지 않고 어, 결국에 마을 안에 들어가면 주체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 같은 주체가 있는데 정책적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지 그 마을 교육 공동체든 마을 안에서의 평생 교육이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국에는 도시 안에서 그동안 성장해왔던 역사나 문화, 생태를 다 포함한 평생교육의 동력을 학교 교육에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러면서 더 큰 교육을 상상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래교육지구를 한번 어, 보면 처음에 이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도 하반기에 그 공모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제가 가장 어, 그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서 교육을 혁신하고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지역의 새로운 혁신교육지구 심화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혁신교육 업무,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가 뭐가 다르지? 처음에 사실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교육지구는 특히나 이런 혁신교육을 또 마을교육 공동체로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잘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그 협력하는 것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이런 그 학교 교육을 같이 고민하는 마을 교육 자치회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어떤 지역성을 잘 반영한 지역 특성의 지역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 그,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사실 평생교육 영역에서 그동안 성인 교육을 하던 그 주제나 그 내용과 어, 좀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평생교육과 그 아동 청소년 교육이 전혀 그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순천은 좀 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를 하면서 어, 그걸 좀 같이 생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는 그 외에 주민자치나 문화, 재생이나 생태, 농촌, 뭐 사회적 경제, 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이 같이 잘 섞여서 연계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건 아니고 지역에서 계속 그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치나 재생이나 생태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마을 안에서는 이게 그냥 전부가 분리되지 않은 마을의 그냥 실생활의 문제이고 또 그냥 함께 가야 되는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연계성을 얘기하면서도 최근에는 여러 주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이게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면면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순천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 또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나 그 브로셔에 적혀 있는 교육의 목표이거든요. 뭐 평생교육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뭐 문화재단에서도 어,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에서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미래지향적인 창의 인재를 만드는 거, 사회적 경제나 농촌 활성화도 마을 안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뭔가 지역 사회를 변화하기 위한 참여와 그 주민 주도의 뭐 마을 계획 그리고 상생하고 같이 살기 위한 고민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 열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 각자가 되게 이런 어떤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된다면 좀 더 커다란 교육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순천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주체와 사람들이 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는 사람, 주민자치와 뭐 생태교육을 하는 사람,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였을 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더 커다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연대감, 관심과 참여의식, 그리고 환경, 문화, 감수성, 그리고 지역의 스토리에 대한 자부심 이런 영역들을 대부분의 여러 정책들이 다루고 있고 이런 키워드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어떤 시민의 모습이 사실 시민의 상이 같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 노년기까지의 교육이 뭔가 연결성을 가지고 잘 조합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통합하고 융합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어, 제안을 어, 해봅니다. 예. 순천은 그러면서 그 지역의 평생교육 컨퍼런스를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공주대 양병천 교수님도 오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특이한 부분은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그동안에는 성인교육 측면에서만 주제를 다뤄왔었습니다. 예.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인교육의 안에서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돌봄이나 교육 경비나 주민자치나 그리고 그 뭐 지역의 교육과정이나 뭐 평생학습을 뭐 분권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면서 어, 교육이 좀 분절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다 포함한 형태의 교육 논의가 필요하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어, 그 이게 순천에서 그런 이제 논의를 시작으로 학교와 마을이 포함 학교와 뭐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과 또 순천시 의회를 포함해서 좀 교육 협력 비전을 2020년도에 선포합니다. 예, 5가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학교와 마을이 더불어 성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는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생태가 된다. 그리고 지역형 인재를 기르고 마을도 더불어 성장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과 시민이 이런 그 교육을 하는 것에 관이 그냥 주도해서 만들어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성과 그 방법이나 모든 것이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육 제안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의 주인이 되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협력과 상생하는 소통형 평생학습 체제를 만들어서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로컬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예. 그러니까 춘천의 생태, 경제, 문화예술, 역사, 주민자치 같은 그런 모든 그 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의 교육 동력을 학교 교육에 연결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성장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다. 보면 아이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는 비전도 아니고 성인 교육에만 치중된 교육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교육 협력 비전을 어, 지금 보시면 시장님과 순천시의회 의장님과 그다음 교육장님이 같이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저희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순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평생학습 박람회에 이게 순천 미래교육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미래 비전인데 학교를 포함해서 교육을 좀 더 커다란 관점으로 보고 어, 순천 미래교육 비전을 이러한 내용으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 순천의 미래교육지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결국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해왔다면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순천에서 실제로 해온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은 중간 지원 조직인 순천 뿔뿔이 교육자치협력센터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요. 사실 교육부의 그 공모 사업이 없었다면 사실 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모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어, 아시다시피 여기 미래교육지구의 그 사업의 커다란 목표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어, 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곳을 좀 잘 조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산이나 뭐 시흥이나 이렇게 앞서서 해왔던 곳들이 이미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봤는데 어, 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협력센터를 만들기 전에 같은 공간에 그서 지자체와 교육행정이 같이 일을 할 때 실제로 이게 그 정책이 하나로 이렇게 뭔가 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처음에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물었더니 결국에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 그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도 다르고 결국에는 이 안에 잘 논의가 되었다고 해도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공문을 잡고 결제를 맡아야 되고 또 교육 행정도 또 별도로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바뀔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 그 민간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이미 모여가지고 지역과 또 연계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 같이 민간과 지자체와 이제 교육청이 같이 논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마을 교육 공동체 업무만은 좀 정책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좀 제3구역에 아예 따로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민간을 중심으로 협력센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방식의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순천시는 평생교육과와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에 있는 학교 혁신팀이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고 미래교육 지구를 하면서 또 도교육청에서 이제 파견 교사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다양한 협조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순천에는 도시재생, 뭐 주민자치, 아동청소년, 뭐 생태 이런 이제 부서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뭐 생활인권, 학교폭력 같은 거 그리고 뭐 청소년 자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자유롭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화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조례상에서는 교육민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력 회복 실천 공동체를 통해서 매달 그런 지역의 교육 의제 또는 교육의 요구를 들어보는 정담회를 매달 해오면서 거기 나온 정책들을 이 협력 구조 안에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그래서 미래교육지구의 저희 비전과 목표, 충정 과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재상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서 서울에 보내는 게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를 기르는 지역에 남아서 지역성을 잘 가진 사람이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과제를 제안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지방교육자치도시 순천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고 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다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그냥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자치 모임이라든지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중점 과제를 가지고 이 일을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정담회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담회가 지금 거의 3년 넘게 2018년도부터 해서 매달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아까 이렇게 커다랗게 모든 정책을 막 교육적으로 연계하겠다, 이걸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잘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와 잘 논의해보자, 이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매달 매달 이야기가 되면서 주제의 확장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한 20명 남짓, 그러니까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혁신교육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쭉 해오다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교육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그러면 교육 비전을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변화시키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9차 때 보시면 춘천에 한 70억 가량의 교육 경비가 있는데, 이 교육 경비가 그전에는 이제 심화교육, 제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금을 주고 또 연수를 보내주고 이런 쪽에 예산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비전이 바뀌었는데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담회는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고, 뭔가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 그 여러 이런 주제들, 돌봄, 교육경비, 조례, 주민자치, 기후위기 교육,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여순 사건이라든지,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직업계고 고등학교 이야기, 최근에는 주민자치나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는데,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그것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제안들이 다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담회에서 이런 논의됐던 것들을 다음 회의 때 다 공유하고, 또 실무협의회나 또 지역의 정책이 바뀐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담회가 그냥 단지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로 지역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것들을 행정가도 그렇고 또 지역 시민들도 경험을 하면서 정담회의 힘이 좀 더 실려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분들도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의원들도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더 이제 고민이 돼 온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와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교육 경비들이 뭐 이런 이제 기존의 뭐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런 어떤 영재를 길러내는 측면의 사업들이 줄어들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의 교육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뭐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저희 평생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순천 모두의 학교, 뭐 순천 E클래스 이렇게 뭐 이런 순천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주제와 다를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역사유산, 순천의 역사, 순천의 문화, 그 생태수도 순천, 뭐 여순 사건, 세계유산 이런 걸 보시면 어, 결국에는 그 민주시민 또는 지역성을 잘 특성화한 그 교육이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도 교육 내용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 이제 교육의 방식, 또 교육의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사실 평생교육과 그,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 저는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좀, 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순천에서 그러니까 마을교육 자치회가 지금 미래교육지구의 이제 공식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순천의 마을교육 자치회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마을 안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마을의 공간을 마을이라는 그 지점을 봤을 때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생태부터 자치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마을에서는 사실 그 마을 실제적인 생활 안에서는 하나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또 정책적으로 학교 교육, 뭐 혁신 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평생 교육까지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입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주체,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을 통해서 좀 분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 공간은 사실 좀 더 통합적인 마을 배움터로 구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중에 마을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을학교의 지원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성인 그 뭐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그런 어른들의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별량 마을교육 자치회를 좀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는 평생교육 사업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배움 행복 마을학교라고 하는 이제 성인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막걸리 만들기, 뭐 생태에서 음악 밴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막걸리를 만들어낸 그런 판매 수익 같은 것들을 그 또 학생 활동에 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그러니까 막 또 좀 특별하긴 한데 별량은 세 개 학교가 다 혁신학교예요. 그 혁신학교가 학교 수업 시간을 연계해서 청소년 정책 마켓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이 마을에서 발굴한 정책을 주민자치, 그러니까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어, 그런 어떤 여러 정책이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마을의 배움터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별량에 가면 이 모닥모닥이라고 하는 이제 주민 소통 공간이 있는데,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보면 어린이도 어른도 함께하는 지속한 마을을 만든다. 예. 건강한 상상과 여러 사람들이 연결하는. 어. 그래서 여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행안부 사업을 통해서 학교 공간을 재생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생태와, 그리고 뭐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마을 활동과 학교 교육이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순천의 동천 교육과정, 순천만 습지 교육과정, 또 이제 올해는 여순사건 마을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마을 주체는 이제 평생교육 영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생태나 역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마을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동천 마을교육과정을 보면서, 동천 마을교육과정, 동천 안에서, 그 동천에서 지금 학생들이 어 그 뭐 동천의 식물, 동천의 동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 그 아이들의 변화들은 되게 놀랍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만들면서 이 동천이 훼손되는 걸 보고, 그 전에 사실 그냥 동네 하천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배웠던 그 공간이 파괴되었어요,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교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정과 그 아파트를 설립하는 건설사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것들이 중재되고, 또 그 교육 공간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그 지역계 교육과정은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것과 다르게 어, 실제로 지역의 뭐 역사와 생태를 어, 그 자신의 문제로 잘 그 반영하는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제가 평생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생각했던 시민의 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은 결국엔 평생교육 운동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시재생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 학교 공간을 재생을 하고, 학교 공간에 주민복합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저희 이제 풀뿌리 협력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그 마을과 만나는 지점에서 그 되게, 사실 우리 풀뿌리 협력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어, 부분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저전동이라는 동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결을 실험하고 모델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저전동인데 보시면 그 협력과 연계를 하면 얼마나 커다란 상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그 청소년 자치 모임을 쭉 그 해오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빵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심화해서 해보자 생각을 하다가 마침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 그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성인들의 창업 공간을 뭐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빵을 만드는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풀뿌리가 여기에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고 어, 그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사업이든 뭐 다른 사업에서는 그 안에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줄 수가 없는데 지역사회 그 로터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그 제가 제빵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청소년 주체는 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분들로 연결되고 이 안에 그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평생교육 주체들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결국에는 어, 어, 재미있는 상상에 재미난 제과점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학교부 청소년들이 이제 사장님이 되어서 운영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를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사건을 가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이제 아이들이 조사하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후배들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내서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어, 여순 사건을 책으로만 배웠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선배들이 책을 쓰고 자기들이 연극을 하고 또 이 연극을 저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때 이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아이들의 후배들, 학부모들이 다 와서 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 여순 사건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커다란 이제 사건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부분도 기존에는 평생교육이나 마을교육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자체의 부서가 아동청소년과가 따로 있고 거기서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결국에는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들까지 이제 논의가 되면서 학교에 좀 어려운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방식으로 돌봄 케어를 하고 있고 그, 어,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다양한 그 공간이 돌봄을 주제로 한 마을교육 공동체로 좀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사례들을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그 미래교육지구가 처음에 시작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역에서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좀 더 교육을 잘 연결하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좀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지역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다른 지역도 어떤 곳에서는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순천의 그 고민은 어, 좀 더 그 협력의 동력으로서의 교육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 좀 같이 잘
융화되어서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에 그 기존에 새로운 체육관을 만들면서 구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체육관을 그 주민 복합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마을 교육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행안부의 이제 시설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제 협약을 하고, 이 공간을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제 뭐 카페 시설도 들어가고, 뭐 반은 또 체육관 공간에 그대로 남겨놔서 뭐 그 아이들이 앉아서 뭐 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도 타기도 하고 하는 또 그런 공간으로 좀 재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학교와 붙어 있다고 해서 단지 마을교육 공동체의 공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뭐 주민자치나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할 때부터 뭐 학교 행정 선생님, 뭐 그 학생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읍면동 행정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디자인 워크숍을 가지면서 그 요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노인대학, 뭐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 안에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도 이러한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열어놓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어, 저는 반드시 사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 주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 이제 그 기존의 거버넌스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정책의 힘을 우리한테 좀 빌려줄래? 좀 도와줄래? 그리고 사실 거버넌스가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버넌스는 좀 오래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부담스럽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거버넌스가 오랫동안 잘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이 최선으로 잘 되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거버넌스가 저는 이제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이거를 시시때때로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제일 최근에 9월 달, 이제 요번 달에 한 정담회였습니다. 어, 주제가 저희 지금 오늘 발표랑 비슷한데, 연결과 연대로 더 큰 교육 상상하기를 가지고, 보시면 유관부서가 평생교육과부터 해서 주민자치나 뭐 사회적 경제나 아동청소년 팀도 있고, 그 중간 지원 조직도 문화, 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농촌, 뭐 청소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역사회 여러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을까? 예. 기존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교육행정과 저희 지자체와 민간이 그냥 세 주체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왔던 것을 이런 주체들을 포함해서 좀 더 커다란 교육적 협력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이번 정담회 때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좀 더 통합적인 생각에 교육의 연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 1회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지금 어,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어제 이제 단톡방을 파기로 해서 이런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같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수천에 이제 이번에 미래교육지구 용역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교육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교육의 어떤 좀 큰 그림을 미래교육 지구를 통해서 좀 세워나갔다. 이런 의미가 좀 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